지금 보면 수익이 네.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대략 1억 4, 5천 정도는 요번 연도 좀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요번 연도 수익이 지금까지 1억 5천 정도 벌었는데 네. 이게 사실 생소한 직업으로 변환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소개 한번. 저는 R&D 비즈 파트너 정현철 팀장이라 하고요. 성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음,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경영 컨설팅 보면 되고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기업의 개인 회사가 이제 법인 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절세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재무제표를 해마다 좀 관리를 잘 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향후에는 대표님 기업을 좀 M&A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상장을 하든지 크게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4월이니까 작년 4월부터 했네요. 작년 4월. 예,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제 보니까. 1년 반 정도. 네. 지금 보면 수익이 네.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대략 1억 4, 5천 정도는 요번 연도 좀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전에 하던 일을 어떤 일 하다가 이런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바로 뭐 제가 그때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뭐 남들은 뭐 대학교를 나와서 그 전공을 살리고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한다고 보면은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과 하고 전혀 일을 시작했고 뭐 그게 뭐 오래 또 일했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일을 좀 하다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호텔 이제 하우스키핑이라고 하거든요. 뭐 1박이 됐든 장박이 됐든 머물고 가시면은 다음 손님을 룸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그때 일은 호텔 일을 하면서도 또 투잡을 했어요. 그때 호텔을 뭐 일을 끝나고 잠깐 이제 라카룸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배달을 했어요. 피크 시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오후에 거기에 맞춰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전선에 투입 사람 마냥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러면은 네. 투잡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호텔에서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배달을 바로 딱 이 네. 시간대가 어떻게 지킹되는? 시간대는 거의 정해져 있다 보면 되고요. 그냥 일단 새벽 5시쯤 기상을 해서 준비하고 뭐 지하철 타고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한 5시 50분쯤 도착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일을 시작하면은 그게 6시 타임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일을 끝내고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 라카룸에서 샤워도 하고 한 30분이든 한 쉬었다가 그때 뭐 빠른 저녁을 먹겠죠. 그렇게 먹고 바로 4시 한 반이나 5시부터 배달 일을 피크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하다가 그때 좀 인력심이 있어가지고 피크 시간 끝나면은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피크 시간 이후에도 밤 뭐 11시 뭐 이때 끝내가지고 그때 끝나면은 지하철이 보통은 제가 고민을 해요. 지하철은 아닌데 어차피 새벽 6시에 또 호텔에 와야 돼. 이거를 갔다가 바로 또 오는 그러지 말고 그냥 호텔에 방들이 많은 것 중에서 뭐 판매가 안 되는 방이 있어요. 해야 된다든지 뭐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들을 제가 좀 들어가서 거기서 꼭 바로 그냥 일어나서 바로 호텔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지냈었죠. 호텔이 업무가 끝나면 네. 보통 3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씻고 좀 쉬다 5시가 이제 배달 피크니까는 그때부터 다시 옷을 갈아입고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제가 호텔 옆에 제 전용 전기 자전거가 거기 거치돼 있어요. 그걸 이제 타고 가는 거죠. 전기 배달 가방과 같이. 배달로 어느 정도 일을 좀 하셨었나요? 배달은 호텔보다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호텔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배달은 한 3년 했네요. 그 당시. 그럼 배달할 때 좀 힘든 점이 네. 어떤 게 있었죠? 뭐 덥거나 이게 바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일 자체는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제 그런 힘든 거를 좀 약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걸 잘 견딘다. 그리고 좀 참 다행인 거는 좀 자전거 타는 걸 제가 좋아해요. 뭐 이제 약간 이제 자전거도 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게 그렇게 남들처럼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많이 힘들죠. 뭐 비가 올 때도 힘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요. 그때는 이제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럼 오히려 전 좋아요. 비는 좀 맞겠지만 이제 전 돈을 벌어야 되니 단가가 높아질 때 그때가 기회다 하고 더 열심히 하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상 악화가 있을 때 이 네. 배달 수수료가 높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금은 보니까 좀 많이 낮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높았고 평균 한 3,500원 한 건당 그렇게 건당 3,500원이라고 치면은 비가 오면 이제 4,500원 혹은 5,000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벌 수 있나요? 배달해가지고. 하루 피크 시간 5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벌지 않나? 예. 그러니까 하루 왼쪽 6시 출근해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그냥 풀로 다 뛰었다. 그러면은 호텔 급여 플러스 이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 됐죠. 한 16만 원? 네, 그 정도. 이 투잡할 때는 수입이 어땠었나요? 현실적으로? 제가 뭐 물론 투잡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만큼 또 수익을 더 챙겨오는 거고 더 크게 벌 수 있는 거고 단점은 개인 생활이 없다, 일이 많이 힘들다 이런 부분인데 투잡을 해서 그 당시 투잡했을 때 월 수입은 좀 좋았을 때가 있고 향후에 조금 안 좋아졌는데 좋았을 때는 500 정도 벌었죠. 근데 좀 안 좋아져서 그게 한 400 정도로. 예, 그게 이제 투잡이 합쳐서 얘기인 거죠? 합쳐서. 보통 이제 자전거는 그래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보다 네. 좀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가 다 위험해요. 예, 뭐 자전거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왜냐면은 뭐 결국 이거를 운전인 거고 이것도 하나에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 위험성이 더더욱 커지죠. 빙판길도 가다가 넘어질 때가 뭐 허다하고. 그 그리고 다친 적도 있잖아요. 아예 많죠. 다친 적. 어떻게 다친 거 몇 가지만. 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음. 뭐 가다가 큰 사고 중에 뭐 하루 예를 들자면은 밤길인데 이런 도로예요. 이런 차도인데 차는 없고 그래서 약간 내리막길이라 그냥 저는 이게 평탄하고 길이 좋으니까 달렸죠. 달렸는데 갑자기 그 홈이 있는 거예요. 그 둔턱. 아, 땅이 파인. 파인. 거기서 그냥 앞에 바퀴가 꼬꾸라지면서 날랐죠. 그냥 저는. 아, 그냥 한 공중으로 한 3m 날랐죠. 어디가 다쳤었나요, 그때? 그때 팔을 못 움직여가지고 아, 예, 병원을 가니까 이제 다행히 뭐 골절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병원 좀 치료도 하고 오래 갔죠. 지금도 약간 후유증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는 이제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죠. 저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지만 안 탄 이유가 전기 자전거보다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안 탔죠. 그때 얼굴도 한번 다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얼굴은, 네.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 얼굴은 뭐 몇 번 다쳤는데 지금 그때 한 학생하고 서로 부딪혔던. 네, 그때는 좀 컸죠. 그래서 그 성형외과를 가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학생들이 잘못했는데 거기에서 뭐 치료비를 내놔라 이런 것도 한 거 없죠? 아, 전적으로 뭐 쌍방 전적으로 뭐 그 친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제 좀 속도가 그 친구가 좀 높아다 보니까 서로 이게 교차로에서 부딪혔는데 제 자전거도 좀 많이 파손됐고요. 예, 근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막 계속 죄송하다고 90도로 막 인사하길래 그래 뭐 이거 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단지 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속도를 크게 내고 이런 데서 달리면은 나니까 그나마 내가 당시 학생을 좀 좋게 봤으니까 그나마 넘어가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이랑 했으면 이거 치료비 물고 이거 부모님 동원하고 이거 너무 일이 커진다. 항상 자전거 탈 때 조심해라. 알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투잡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뭐 모은 게 있었나요? 그때 얼마 쓰고 얼마가 남더라 뭐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뭐 월세가 나가고 뭐가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모았죠 그때. 정말로 악착같이 모았어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배는 거 추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맥주도 한잔 먹고 싶고 하니까 편의점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안주하고 맥주를 가격대가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고민해요. 몇백 원, 뭐 1, 2천 원 아끼려고 굉장히 고민해요. 그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긴 한데 악착까지 모으려고 항상 고민하다 고른 거는 가장 저렴한 맥주도 이제 가장 저렴한 맥주 뭐 맥주 이름이 뭐였죠? 그때 필라이트 후레쉬라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고민해서 고민해서 오늘은 좀 나를 위해 돈을 쓰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또 생각에 고민 그때 결국은 또 필라이트. 그래서 뭐 얼마 이게 월세 내고 뭐 내고 나서 얼마 남아서 어떻게 모았나요?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데가 보증금 300에 월세가 그래도 좀 잘 들어가서 4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00을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은 낼 거 내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생활비까지 다 뺀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150 정도는 좀 저축하지 않았나? 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뭐 차 월세도 있고 차 그 할부도 있고 했는데 대출도 있고 그거를 다 이제 낼 거 내면서 자린고비식으로 이제 모아서 그 정도 이제 그 비용을 저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우스키핑 이제 호텔 일과 배달 업무를 처리하다가 네. 이 업무로 이제 전환했고 그때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을 쓰는 게 그때는 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었나요? 뭐 생각을 따로 뭐 이게 할 여유가 없어요. 우선은 왜냐면은 자 6시에 출근했어요. 새벽.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호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호텔 일만 생각해야 돼요. 청소를 할 때는 좀 더 이쁘게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더 깔끔하고 이쁜 그런 얘기를 고민을 할 것이고 뭐 여사님들 관리할 때는 오로지 이거를 잘 분배해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오로지 일만 생각한 거죠. 호텔 일 끝나면은 이제 끝났으니까 호텔 일은 생각 안 해요. 잠깐 쉴 때 1시간 쉴 때는 자요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체력을 또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잡니다. 배달은 또 이제 배달 일 생각하죠. 지금 어디 지역마다의 또 약간의 비용 차이가 수수료가 있어요. 차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딜 가야 되고 여기가 또 픽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저기 손님한테 이제 배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손님도 다양하게 사시니까 어디 지역이 좀 더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내가 더 벌 수 있는지 어디가 또 이제 비가 오면은 비 많은 데로 또 찾아가야 되고 이런 배달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르게 뭐 생각할 호텔 일과 배달 일 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전 일요일은 호텔 일을 안 했어요. 일요일은 쉬었어요. 토요일까지 주 6일을 하고 배달은 그냥 7일 다. 제가 뭐 다른 친구들끼리 한번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일만 생각했어요. 일요일은 좀 오후에 배달을 일요일 같은 경우는 또 쉬지 않았던 게 호텔을 쉬다 보니까 저녁만 배달한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피크 타임 다 돌았죠 제가. 그리고 다른 거 뭐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요번 연도 수익이 지금까지 1억 5천 정도 벌었는데 네. 이게 사실 생소한 직업으로 변환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를 해야겠다는 네.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우선은 지금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정용 대표님인데 이분이 제 친구예요. 친구고 좀 오랫동안 뭐 일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친구다 보니까 뭐 같이 술자리도 하고 같이 뭐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제 친구 정용 대표님이 이 법인 경영 컨설턴팅 업무를 오래 했어요. 그건 옆에서 제가 쭉 지켜봐왔고 제가 호텔 일을 하기 이전부터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또 그 전 다른 일 할 때부터 쭉 정용 대표님이 법인 경영 컨설팅을 쭉 이제 그 어렵다는 이 컨설팅을 버텨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제가 이런
그 대표님의 성장을 좀 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같이 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제 일이 또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네. 내가 수입이 지금 이렇게 전에 돈 버는 것보다 네. 많이 버는 걸로 이제 늘어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됐나요, 현재는? 그때 1년 반 전과 제가 지금 생각의 변화는 180도 완전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죠. 그때는 내 시간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내 잘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24시간 내에 어떻게든 좀 시간 효율을 해서 악착하지 한번 돈을 벌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물론 24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지 시간 대비 가장 큰 내가 만족하면서 가장 큰 효율을 이게 그 돈이 됐든 뭐 이제 자신의 성장이 됐든 가장 큰 효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이 캠핑카 사기였는데 네, 캠핑카 사려면 보통 7, 8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좋은 중고로 거는 하면은 좋은 더 거는 1억이 넘고. 좋은 건 1억이 넘고 네. 했는데 일단 그 꿈은 일단 이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투잡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는 그냥 캠핑카가 첫 정말로 그게 꿈이었고 두 번째는 전 그때는 이제 평생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돈으로는 앞으로 이제 제가 늙어서는 물론 일은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일을 해야 제가 캠핑카 사는 꿈과 또 더불어 제가 꿈이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한 10년은 미국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10년을 좀 살아보자. 약간 동경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삼촌이 좀 미국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두 번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중에 좀 어렸을 때 갔을 때 나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미국에서 한 10년을 좀 살아보자. 이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대표님과 이제 회사를 잘 만났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갔던 덕분에 지금 벌써 이제 1차적인 캠핑카 사는 꿈을 이뤘고요. 근데 이뤘다고 지금 사진 않아요. 사진 않고 근데 이뤘다는 그 자체가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분발하고 하면은 미국 10년 가서 거기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10년 가서 살 수도 있을 그럴 지금 또 이제 업을 만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 일을 추천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먹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40세, 45세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머리가 굳고 더 이상 발전적인 삶으로 내가 발전적인 삶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추천했던 거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해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노력과 이 활동력, 내가 해내겠다는 의지 이게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 대표님들과도 내가 이런 도와주면서 성실성의껏 하는 모습에 굉장히 그 모습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결과로 해서 계약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성과도 많이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MZ 세대들이나 좀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힘드신 분들에게 내가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간단히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인생을 더 살아온 그런 선배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작이 뭐냐면은 딴 거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뭐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지 이런 저런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움직이세요. 그냥 움직이는데 그게 힘들다? 그럼 그냥 밖이라도 나가세요. 나가서 달리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전환이 돼요. 바뀌어요. 고민했던 게 고민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또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있는 게, 뭐든 실행해서 나가다 보면은, 나가세요. 나가고 뛰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런저런 앉아서 고민하거나 누워서 고민하거나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가시거나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뭐라도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그냥 움직이세요. 이게 제일 첫 시작인데,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나가서 고민하시던 고민도 나가서 하셔라. 그냥 밖에 나가서. 이게 보니까는 삶의 방향, 내가 추구하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좀 목표 설정과 계산만 정확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발벗고 노력한다면, 그 성과랑 내 노력의 산물이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뭔가 해야 돼. 그래야 뭔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